무려 60년 만에 우리나라가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간 미국 의회에서는 미 해군이 중국과 전략적인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그중에서도 이 해군을 강화하려면 조선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많이 나왔었죠. 이와 관련해서 실제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조선과 방산이 합쳐지는 일명 K해양방산에 큰 수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IM증권 변용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뉴스가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뭐 당일날, 다다음날 조선주들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인데 해양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혹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현재 발의가 됐거든요. 일단은 이 법안 내용도 좀 보고 정말 이게 통과될지 안 할지 뭐 의회니까 봐야 되겠지만 통과되면 어떤 우리에게 이점이 오게 되는지까지 한번 먼저 쫙 로드맵을 가보고 시작하죠. 네. 일단은 그 두 가지 법이 발의니까 됐습니다. 말씀하신 해안경비대 준비법 그리고 해군 준비태세법 두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두에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단은 미국은 함정을 자국에서만 건조하도록 지금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안 개정을 통해서 이 법을 그 동맹국에서까지 건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동맹국에서나 할 수는 없고 나토 회원국 또는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그런 인도 태평양 국가에서 건조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되지 않은 중국에서 건조하거나 중국 기업과 관련되지 않은 뭐 그런 조건들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미국 내 자국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건조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캐파 측면에서 제한적이었고 비용 증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좀 풀리기가 힘들다라는 판단 하에 미국에서 이렇게 법안 상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공화당 출신의 상원 의원 2명, 유타주에 있는 마이클 의원하고 존 커티스 의원 2명이 같이 공동 발의를 했고 지금 미국 상원 같은 경우는 회기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25년 초에 회기가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회기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뭐 법안 통과까지는 여러 가지 좀 단계가 있습니다. 상원을 먼저 상임위 회부가 있고 상원을 통과해야 되고 또 하원을 통과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까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현재 좀 숫자적으로 우세한 상황이고 이 법안의 내용을 봤을 때 뭐 상원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떠나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반대해야 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일부 조선소가 위치한 뭐 그런 지역구 의원들의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법안 통과까지 크게 제 생각에는 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거제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미국으로 보내는 이게 가능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론적으로. 거제뿐만이 아니라 뭐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거제에 있는 하나오션 2개의 조선소가 유력하게 뭐 거론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HG중공업이죠. 조선에 위치한 그런 중공업도 특수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거기까지도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함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표 한번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앞서 이제 표에 보면 모든 내용이 잘 담겨 있었는데 거기 보면 법안명, 내용, 그리고 해외 건조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 비용은 미국보다 우리가 싸야 된다. 중국은 안 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용이 미국보다 싸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싸죠. 그리고 일본보다도 우리가 좀 쌉니다. 맞습니다. 저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미국은 우리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 절대적으로 뭐 자국 조선, 미국은 뭐 못 벗어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막 MRO 하려고 필리 조선소도 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며 이거 의회 통과까지도 뭐 난관은 없을지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법안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은 자국에서만 지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법안이 그래서 항상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존스법하고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두 가지의 법안이 둘 다 좀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선업 자체 그러니까 상선뿐만 아니고 특수선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업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좀 제한적인 지금 캐파를 갖고 있고요. 뭐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조 기간이 한 5년 정도가 되는 구축함의 건조 기간이 7년,
2028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건조 비용 또한 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뭐 1.5배, 2배 이렇게 뭐 코스트 오버런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지금 미국의 해군 전력이 얼마 안 있어서 중국에 따라잡힌다는 역전당한다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선업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건조 능력 자체를 단기간에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고 싶어도 이거는 뿌리 산업부터 지금은 망가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처방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선 거고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작년부터 계속 미국의 뭐 해군 국방장관들 계속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사전에 이런 좀 탐색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미국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여러 거쳐야 할 단계가 있지만 실제로 통과되기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이제 그 해외에서 미군 함정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는 나라는 우리랑 일본밖에는 없는데 네. 우리가 채택이 됐다. 완전히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이제 조선이 아니라 이제 방산이죠. 해양 방산. 요즘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네. 예. 비현실적인 뭐 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 미국으로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네. 뭐 이런 군함뿐만 아니고 뭐 작은 뭐 소총민함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도 미국은 그렇죠. 우리나라 무기를 거의 수출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헬기도 안 되죠. 네, 단번에 이런 뭐 1조 원 이상이 되는 구축함 이런 것들을 수출하게 된다는 건 굉장히 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미국이 전 세계 해군력의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함정 건조를 맡긴다. 이런 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약간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중요한 크리티컬한 포인트에서 항상 껴들고 네. 우리 거를 가로채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일본이 걸리고 네. 일본의 조선 산업 기술력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캐파는 크지 않지만 이쪽이 빼갈 그럴 확률이나 가능성까지는 어떻게 점치고 계십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요. 근데 뭐 빼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일본은 지금 미국과 군사적으로 협력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한 단계 더 앞서 있습니다. 그건 맞죠. 네, 협력이 한 단계 앞서 있고 심지어 일본에는 미국 해군 기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군함에 대한 지원함의 MRO만 하고 있는데 일본은 전투함까지도 MRO를 벌써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약간 한 단계 앞서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거기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뭐냐면은 비용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있다. 거기 아까 조건에서는 쌓아야 네. 된다고 했잖아요. 비효율적인 게 벌써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비효율이 발생해서 맡기는데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일본 쪽의 물량을 뭐 늘려나갈 이유가 사실은 좀 적어지는 거고요. 예. 일본의 조선업 능력이 뭐 없는 거 아닙니다. 뭐 당연히 일본도 조선업이 우수한 나라지만 네. 한국하고 비교했을 땐 여전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선 시장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일본의 점유율은 한 10% 언저리 정도밖에 안 되고 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함이 일본이 해상자위대가 있고 조선업의 군함 건조 능력이 있지만 여전히 건조 능력은 1년에 뭐 한 척에서 두 척 정도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건조량을 늘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용이하게 빠르게 미국의 그런 니즈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분석을 하면은 일본은 안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만 남은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밖에 안 되는 없습니다. 건 아니고 뭐 우리나라가 좀 더 잘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비교 그런 위에 상황입니다. 있다. 네. 경쟁력이 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지냐면 미국이 오더를 주문을 해서 우리가 함정을 건설하기도 하지만 그 기술력을 쌓아서 이제 우리가 뭐 비행기도 수출하고 전투기도 수출하고 헬기도 수출하고 장갑차도 수출하는데 지금 군함은 수출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아예 이참에 군함도 만들어서 이제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해보면 군함을 저희가 수출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군함도 우리가 합니까? 일부 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의 뭐 예를 들어 군수 지원함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잠수함 이런 것들의 수출 이력이 있고요. 다만 이런 뭐 대형의 전투함, 뭐 이지스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력은 아직까지는 없고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함정 건조 능력이나 해군력이 수위권에 있지만 이 군함 수출이라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쓸만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에 놓인 거고 이번에 그런 수출 이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좀 확장의 여지가 있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투함까지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완벽하죠. 육해공이 이제 네. 우리 방사는 다 갖추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는 오늘 조금 더 이 방산 중에서도 해양 방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때 좀 막 경쟁도 하고 했다가 지금은 HD 현대중공업이 수상함, 한화오션이 잠수함 이렇게 좀 약간 분리가 된 거는 맞나요? 교통 정리가 된 건 맞아요? 최근까지도 그런 예를 들어 호주 호위함 사업 이런 예. 데서 각자 경쟁을 하다가 낙마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뉴스 보도도 많이 나왔었고 예. 이거 뭐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는가 뭐 굳이 원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가 결국에 더 최근에 나온 것으로는 결국은 합의를 해서 네. 국가의 중재 하에 앞으로는 원팀으로 하자. 더 잘하는 것들에 집중하자. 예. 현대중공업은 말씀하신 수상함, 한화오션은 잠수함 위주로 집중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물량이 한 업체에서 다 안 될 경우에는 협력까지 하는 그런 협력까지. 방안까지도 고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호주에서 그런 낙마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로 나올 이런 캐나다 잠수함 이런 쪽에는 아마 협력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화오션이 여러분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이름을 이제 인수해서 변경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표를 좀 했는데 표도 함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저 정조대왕함급 구축함, 네. 이제 수상함, 이지스함의 대표적인 최신의 함이고요. 그렇죠. 한화오션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이제 3,000톤급 이상의 그런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수상함은 현대중공업이 집중적으로 수주를 해서 지금 건조를 하고 있고요. 예. 한화오션은 잠수함 쪽을 6척 중 5척을 해서 좀 압도적인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함 건조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쉽게 그런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것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한화오션이 잠수함, 현대중공업이 수상함에 앞으로도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저 두 뭐 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수상함, 정조대왕급 수상함도 있고 네. 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도 있고 이게 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좀 이제 감히 좀 여쭤보면 이제 세 개 딱 내놨을 때 네. 이 군함, 이 잠수함 뭐 그레이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정조대왕함급 그 이지스 구축함은요. 네네. 현재 지금 미국의 주력 구축함하고 거의 재원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커요. 사실은 만재배 소량 예. 기준으로는 12,000톤급으로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탑재한 그런 무기 체계류들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손색이 없다. 예, 손색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최고 수준. 최고 수준이요. 이라고 정조대왕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화오션이 건조하고 있는 도산 안창호급 이 잠수함도 핵잠수함을 제외하고 그런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하죠. 이제 디젤 엔진을 쓰는 그런 잠수함 중에서는 가장 거의 최고 수준의 그런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원자력 관련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은 건조를 하지 못한다라는 제한이 있지만 예.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가장 최고 수준의 건조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네. 수주 그걸 또 기다리는 네. 아마 주식 쪽에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뭐 가능성으로 따지면 좀 우리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수주가? 네, 캐나다 잠수함이 총 한 12척 정도 네. 규모의 건조 비용은 20조 원 정도, 예. 그리고 후속 지원까지 합하면 한 60조 원 60조 정도 로 규모로 보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예. 그런 수주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역시 뭐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하고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 입찰을 뭐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계약 자체는 26년에서 한 27년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한 1, 2년 남았네요. 예,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잠수함 사업이 워낙 좀 긴 호흡이기 때문에 아직 좀 기다려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캐나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자막 능력 그리고 배터리를 쓰는 그런 납축 전지를 쓰는 그런 배터리를 쓰는 예. 이제 스펙들을 고려를 해보면 결국은 또 일본하고 우리나라로 좁혀지게 된다. 네. 예, 이런 또 얘기가 되고요. 예. 이게 호주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다가 떨어졌던 그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이게 한 업체가 하기에는 사실은 좀 많은 양입니다. 잠수함 12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1년에 한 척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업체가 굉장히 협력을 잘 해서 좀 수주전에 뛰어들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쪽도 여기 또 네. 뛰어들지 않을까요? 유럽의 뭐 독일이나 독일 뭐 있잖아요. 그런 네. 국가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독일은 지금 또 호주 쪽에서 또 일본하고 지금 쇼트리스트가 돼서 경쟁을 하고 네, 있고 네.
근데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단은 비용적으로 봤을 때 큰 메리트는 일단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비싸고 네. 공기도 좀 늦어질 수 있고 특히나 이렇게 착수가 많은 경우에는 뭐 가능성이지만은 제너럴리 봤을 때 공기도 좀 늦어지는 그런 좀 한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캐나다 잠수함 무려 12척입니다. 우리 한화오션 또 HD 현대중공업 이번엔 원팀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꼭 따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통상적으로도 조선 이 해양방산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조선은 건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선 쪽만은 완전히 지금 뭐 오히려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레버리지로 조선은 우리가 잘해줄 테니까 반도체 자동차 쪽에 관세 협상 좀 약간 딜 협상 차원에서 조선과 해양방산을 좀 쓸 수는 없을까요? 뭐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 위쪽에서 뭐 외교적인 뭐 문제고 제 분야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게 우리나라가 트럼프한테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에너지 수입 정도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호혜적인 뭐 예를 상호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다릅니다. 중요성이 다르고 우리나라가 이 해양방산 수주를 해서 미국에 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일개 업체들, 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의 수익이 되겠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방 안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해군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1대1 교환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게 더 크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협상을 하면은 충분히 미국한테서 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세도 4월 2일 날 또 매긴다고 해서 참 정말 산업계가 좀 어둡고 뒤숭숭하거든요. 지금 해양방산, 특히 조선 쪽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어서 우리 변 위원께서도 이걸 좀 협상, 레버리지 딜로 좀 사용하는 하나의 카드로 삼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개인적인 또 바람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정부도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뛰어들어서 우리의 조선방산이 해양방산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3조를 일단은 K방산에 수출 지원을 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방산의 3조, 여기에 해양방산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겠고요. K방산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뭐 긍정적인 리포트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외신에서조차도요. 네네. 일단은 뭐 방산 수출이라는 게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는 일단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국가 일개 기업이 뭐 영업을 해서 팔고 뭐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정부 보증이 있어야 되고 방사청, 뭐 국정원 도움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부의 치적이기도 하고 정권 뭐 왼쪽 오른쪽을 떠나서 어떤 정권임을 막론하고 정부의 그런 공과가 되기 때문에 방산 수출 뒤에는 정부의 노력이 항상 있는 그럼요. 거죠?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고 정부의 도움이 굉장히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런 해양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정부의 도움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건조하고 있는 이런 특수선들 이런 거는 외국인이 종사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조선업의 인력이 부족한데 외국인들을 많이 좀 데려다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많아요, 외국인. 이쪽에는 외국인을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올리 내국인만으로 해야 되고 심지어 이런 특수성 건조하는 인력들은 신원조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가 결국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빠르고 신속하게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좀 협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이런 수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조 원 이상도 투자하고요. K방산 특히 벤처 쪽 위쪽에도 2,600억이나 투입도 하고 정부도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팀이 이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원팀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과의 원팀, 금융기관까지 이렇게 진짜 큰 원팀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조선을 뛰어넘는 조선방산이 해양방산이 또 하나 우리 차세대 먹거리로 오래 한국 경제를 지탱해 갔으면 그런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IM증권 변용진 연구위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